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에서는 때때로 우리 앞에 거대한 호랑이 굴 같은 도전과 위험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과감히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주저하며 뒤로 물러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없다는 속담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며 성장의 기회를 포착하는 중요성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가올 도전과 기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맑은 날, 숲의 한가운데에서 호랑이와 토끼가 우연히 만났다. 호랑이는 그 전날 큰 사냥을 해서 배가 불러 토끼를 잡을 생각이 없었고, 토끼는 호랑이의 눈동자에 선하고 평온한 빛이 보여 감히 대화를 시도했다. 토끼, 당신은 왜 저를 잡지 않는 건가요? 호랑이,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지만 그걸 잡는 것은 내 선택이야. 오늘은 너와 대화하고 싶어. 토끼는 놀라며 물었다. 기회라면 어제 그 큰 사슴을 잡은 것을 말하나요? 호랑이는 미소 지었다. 그것도 기회 중 하나지. 하지만 오늘 내 기회는 너와의 대화,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야. 토끼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나는 달려서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찾지만 당신처럼 어떤 기회를 선택할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호랑이는 웃으며 말했다. 기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지. 때로는 달리는 것이 좋고, 때로는 대화하는 것이 더 귀중할 수 있어. 그들은 그날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숲속에서 특별한 우정을 쌓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히 주어진 기회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를 선택하고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지에 대한 깊은 생각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인생에서 기회는 무수히 주어지지만 그중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첫 번째로, 한때 유명한 탐험가인 지미 아이슬란드는 극지 탐험 중에 자신을 둘러싼 위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은 삶의 향신료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처럼 위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험은 우리에게 불편함과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없다는 속담은 우리에게 위험을 감수하며 기회를 포착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호랑이 굴은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장소를 상징합니다. 굴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굴 안에는 값진 보상, 즉 호랑이 새끼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그 기회를 통해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안전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실패와 그로 인한 불편함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많은 위인들은 그 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스 에디슨은 10,000개 이상의 실패를 겪은 후에야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10,000가지 방법이 작동하지 않을 뿐이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호랑이 굴의 의미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또 다른 예로 유명한 작가인 J.K.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를 출판하기 전에 수차례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녀의 작품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들 위인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결국 성공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마주하는 호랑이 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호랑이 새끼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면 실수를 하는 것은 무엇이 좋은가? 긴 여행의 첫걸음은
항상 한 발짝에서 시작된다. 사람의 심장은 처음에는 선하다. 그것은 습관에 의해 변한다. 진정한 완벽함은 완벽함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바쁘다고 핑계를 대지 마라. 중요한 일에는 항상 시간이 있다. 나는 아는 것이 없다고 아는 것만 한다. 시간은 최고의 선생님이다. 하지만 모든 학생을 죽인다. 삶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진정한 위대함은 뛰어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정에서 나온다. 성공은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함과 안정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종종 위험을 감수할 때 발생합니다. 용기를 내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만족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위험을 감수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과정은 우리를 더 강인하고 유연하게 만들며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합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을 창립한 후 잡스는 자신이 창립한 회사로부터 해고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회사 넥스트를 창립했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는 애플로 돌아와 회사를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소이치로 혼다는 2차 세계대전 후 자신의 모터사이클 부품 공장이 폭격당해 완전히 파괴된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공장에서 폭격당한 연료 탱크를 이용해 스쿠터를 제작하였고 이것이 혼다 회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J.K. 롤링 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번째 원고를 12개의 출판사에 제출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롤링은 포기하지 않았고 13번째 출판사에서 그녀의 원고는 받아들여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증명합니다. 각자의 도전과 실패는 결국 그들의 성공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즉, 인생에서의 위험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과 경험을 제공하며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위대한 것을 이루려면 우리는 먼저 꿈꾸고 계획하고 마침내 꿈을 꾸듯 행동해야 한다. 천하의 대사를 이루려면 반드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조차 없다. 위험한 것을 감당할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성공하기 위해선 먼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은 성장하지 않는 것과 같다. 삶이 정지된 것이다. 꿈이 사라진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성공을 가져다 줄 새로운 시작이다. 20년 후에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을 더 후회할 것이다. 용기는 강한 사람의 속성이 아니며 또한 물리적 능력의 결과도 아니다. 용기는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려는 의지에서 나온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실패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대담한 실패이다. 세 번째로, 위험은 모험과 성장의 출발점이지만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작정 위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도전하는 것은 단순한 용기만을 요구하며 결과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에 반해 전략적으로 도전한다면 가능성을 높이고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략적 도전은 똑똑한 도전입니다.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합니다. 상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합니다. 가능한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합니다. 필요한 리소스와 도구, 지식을 미리 준비합니다. 톰스 슈즈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는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에게 신발을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된 모든 제품에 대해 아이들에게 한 켤레의 신발을 기부하는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계획성 있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톰스는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은 수많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상세한 시장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고립된 도전이 아닌 전략적인 도전을 통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군사 전략에서 항상 상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그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략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들의 경험은 명확한 계획과 준비가 어떻게 큰 위험을 최소화하고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호랑이 새끼를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용기뿐만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회를 알면 승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패배한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자는 실패를 준비한 것이다. 부주의로 인한 패배는 후회로만 남는다. 모든 성과는 노력과 계획에서 비롯된다. 예측은 준비에서 비롯되며 준비는 지식에서 시작된다. 실패를 준비하는 것은 준비를 실패하는 것이다. 계획 없이 목표는 그저 소망에 불과하다. 계획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지만 계획하는 것은 모든 것이다. 풍파를 기다리는 배는 절대로 바다를 건너지 않는다. 준비는 성공의 90%이다. 네 번째로 도전과 모험의 길은 항상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큰 실패와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과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실패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성공의 가치와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실패를 겪으면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 더 강인한 정신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실패는 단순히 한 가지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접근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톰스 에디슨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번 실패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웠고,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저 작동하지 않는 방법 10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는 많은 정치적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실패 후에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 그는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유명하다. 실패를 통해 자신을 깊이 알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실패는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실패를 겪은 후에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진실된 마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발휘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물이 돌을 뚫는 것은 힘 때문이 아니라 그 지속성 때문이다. 아무리 큰 일도 포기하면 실패하고 아무리 작은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힘들 때 그 힘을 이겨내는 자만이 진정한 힘을 얻는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용기를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는 다음으로 큰 도약을 위한 걸음마만을 위한 것이다. 나는 경기에서 90번 이상 실패했고 300번의 경기에서 패배했다. 26번.
경기 결승점을 맡겼지만 실패했다. 내 인생은 계속 실패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나는 성공했다. 만약 우리가 실패를 무릅쓰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호랑이 굴과 같은 위험한 장소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험한 장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귀중한 보석과 같은 기회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과 기회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나가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위험한 환경에서의 생존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는 준비를 통해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때로는 위험한 환경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해주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넬슨 만델라이는 감옥에서 27년을 보냈지만 그 기간 동안 그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비전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감옥에서 나와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준비와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립한 회사에서 추방당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넥스트를 창립하고 그 후 다시 애플로 돌아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실패를 겪으면서도 항상 미래의 기회에 대한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도전은 종종 우리 앞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험과 기회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나가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자기 개발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온다. 위기는 기회에서 나온다. 대바다에 내던지면 물고기가 될 것, 대기에 던지면 새가 될 것. 천하의 큰 일을 이룰 때는 반드시 그 경로에 어려움이 따르는 법이다. 문제는 기회를 통해 우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위기는 동시에 위험과 기회를 의미한다. 풍랑 중에 항해의 기술을 배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성장도 할 수 없다. 기회는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 기회는 문제의 가면을 쓴 축복이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없다. 호랑이 굴의 깊은 곳에서, 호랑이 굴의 입구에 서서 바람이 선선하게 얼굴을 스치네. 내 앞에 펼쳐진 어둠과 불확실성, 그러나 그곳에 숨겨진 보석을 알고 있으리.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귀를 찔러 두려움이 가슴을 조여오지만 굴 안의 그림자 속에는 꿈과 희망, 도전의 기회가 있다네. 호랑이 새끼를 잡기 위해선 위험을 감수하며 진심을 다해 도전하리. 때론 상처와 실패가 기다릴지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것은 무엇보다 값지니라. 호랑이 굴에 들어갈 용기를 가져라. 기회는 두려움을 이겨낸 자에게 주어진다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진정한 성공의 기쁨을 모른다 하리. 이제 나는 담대하게 걸음을 내디뎌 어둠 속의 굴로 나아갈 것이요. 호랑이 새끼를 향한 이 도전의 길, 나의 운명과 꿈을 향한 여정이니라. 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에서는 때때로 우리 앞에 거대한 호랑이 굴 같은 도전과 위험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과감히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주저하며 뒤로 물러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없다는 속담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며 성장의 기회를 포착하는 중요성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가올 도전과 기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맑은 날, 숲의 한가운데에서 호랑이와 토끼가 우연히 만났다. 호랑이는 그 전날 큰 사냥을 해서 배가 불러
토끼를 잡을 생각이 없었고 토끼는 호랑이의 눈동자에 선하고 평온한 빛이 보여 감히 대화를 시도했다. 토끼 당신은 왜 저를 잡지 않는 건가요? 호랑이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지만 그걸 잡는 것은 내 선택이야. 오늘은 너와 대화하고 싶어. 토끼는 놀라며 물었다. 기회라면 어제 그 큰 사슴을 잡은 것을 말하나요? 호랑이는 미소 지었다. 그것도 기회 중 하나지. 하지만 오늘 내 기회는 너와의 대화,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야. 토끼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나는 달려서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찾지만 당신처럼 어떤 기회를 선택할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호랑이는 웃으며 말했다. 기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지. 때로는 달리는 것이 좋고, 때로는 대화하는 것이 더 귀중할 수 있어. 그들은 그날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숲속에서 특별한 우정을 쌓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히 주어진 기회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를 선택하고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지에 대한 깊은 생각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인생에서 기회는 무수히 주어지지만 그중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첫 번째로 한때 유명한 탐험가인 지미 아이슬란드는 극지 탐험 중에 자신을 둘러싼 위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은 삶의 향신료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처럼 위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험은 우리에게 불편함과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없다는 속담은 우리에게 위험을 감수하며 기회를 포착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호랑이 굴은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장소를 상징합니다. 굴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굴 안에는 값진 보상, 즉 호랑이 새끼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그 기회를 통해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안전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실패와 그로 인한 불편함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많은 위인들은 그 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스 에디슨은 10,000개 이상의 실패를 겪은 후에야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10,000가지 방법이 작동하지 않을 뿐이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호랑이, 굴의 의미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또 다른 예로 유명한 작가인 J.K.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를 출판하기 전에 수차례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녀의 작품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들 위인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결국 성공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마주하는 호랑이 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호랑이 새끼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면 실수를 하는 것은 무엇이 좋은가? 긴 여행의 첫걸음은 항상 한 발짝에서 시작된다. 사람의 심장은 처음에는 선하다. 그것은 습관에 의해 변한다. 진정한 완벽함은 완벽함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바쁘다고 핑계를 대지 마라. 중요한 일에는 항상 시간이 있다. 나는 아는 것이 없다고 아는 것만 한다. 시간은 최고의 선생님이다. 하지만 모든 학생을 죽인다. 삶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진정한 위대함은 뛰어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정에서 나온다. 성공은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함과 안정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종종 위험을 감수할 때 발생합니다.
용기를 내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만족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위험을 감수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과정은 우리를 더 강인하고 유연하게 만들며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합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을 창립한 후 잡스는 자신이 창립한 회사로부터 해고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회사 넥스트를 창립했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는 애플로 돌아와 회사를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소이치로 혼다는 2차 세계대전 후 자신의 모터사이클 부품 공장이 폭격당해 완전히 파괴된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공장에서 폭격당한 연료 탱크를 이용해 스쿠터를 제작하였고 이것이 혼다 회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J.K. 롤링 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번째 원고를 12개의 출판사에 제출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롤링은 포기하지 않았고 13번째 출판사에서 그녀의 원고는 받아들여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증명합니다. 각자의 도전과 실패는 결국 그들의 성공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즉, 인생에서의 위험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과 경험을 제공하며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위대한 것을 이루려면 우리는 먼저 꿈꾸고 계획하고 마침내 꿈을 꾸듯 행동해야 한다. 천하의 대사를 이루려면 반드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조차 없다. 위험한 것을 감당할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성공하기 위해선 먼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은 성장하지 않는 것과 같다. 삶이 정지된 것이다. 꿈이 사라진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성공을 가져다 줄 새로운 시작이다. 20년 후에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을 더 후회할 것이다. 용기는 강한 사람의 속성이 아니며 또한 물리적 능력의 결과도 아니다. 용기는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려는 의지에서 나온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실패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대담한 실패이다. 세 번째로 위험은 모험과 성장의 출발점이지만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작정 위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도전하는 것은 단순한 용기만을 요구하며 결과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에 반해 전략적으로 도전한다면 가능성을 높이고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략적 도전은 똑똑한 도전입니다.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합니다. 상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합니다. 가능한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합니다. 필요한 리소스와 도구, 지식을 미리 준비합니다. 톰스 슈즈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는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에게 신발을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된 모든 제품에 대해 아이들에게 한 켤레의 신발을 기부하는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계획성 있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톰스는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은 수많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상세한 시장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고립된 도전이 아닌 전략적인 도전을 통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군사 전략에서 항상 상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그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략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들의 경험은 명확한 계획과 준비가 어떻게 큰 위험을 최소화하고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호랑이 새끼를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용기뿐만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회를 알면 승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패배한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자는 실패를 준비한 것이다. 부주의로 인한 패배는 후회로만 남는다. 모든 성과는 노력과 계획에서 비롯된다. 예측은 준비에서 비롯되며 준비는 지식에서 시작된다. 실패를 준비하는 것은 준비를 실패하는 것이다. 계획 없이 목표는 그저 소망에 불과하다. 계획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지만 계획하는 것은 모든 것이다. 풍파를 기다리는 배는 절대로 바다를 건너지 않는다. 준비는 성공의 90%이다. 네 번째로 도전과 모험의 길은 항상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큰 실패와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과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실패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성공의 가치와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실패를 겪으면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 더 강인한 정신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실패는 단순히 한 가지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접근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톰스 에디슨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번 실패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웠고,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저 작동하지 않는 방법 10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는 많은 정치적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실패 후에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 그는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유명하다. 실패를 통해 자신을 깊이 알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실패는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실패를 겪은 후에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진실된 마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발휘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물이 돌을 뚫는 것은 힘 때문이 아니라 그 지속성 때문이다. 아무리 큰 일도 포기하면 실패하고 아무리 작은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힘들 때 그 힘을 이겨내는 자만이 진정한 힘을 얻는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용기를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는 다음으로 큰 도약을 위한 걸음마만을 위한 것이다. 나는 경기에서 90번 이상 실패했고 300번의 경기에서 패배했다. 26번 경기 결승점을 맡겼지만 실패했다. 내 인생은 계속 실패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나는 성공했다. 만약 우리가 실패를 무릅쓰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 5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호랑이 굴과 같은 위험한 장소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험한 장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귀중한 보석과 같은 기회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과 기회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나가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위험한 환경에서의 생존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는 준비를 통해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때로는 위험한 환경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해주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넬슨 만델라이는 감옥에서 27년을 보냈지만 그 기간 동안 그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비전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감옥에서 나와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준비와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립한 회사에서 추방당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넥스트를 창립하고 그 후 다시 애플로 돌아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실패를 겪으면서도 항상 미래의 기회에 대한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도전은 종종 우리 앞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험과 기회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나가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자기 개발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온다. 위기는 기회에서 나온다. 대바다에 내던지면 물고기가 될 것, 대기에 던지면 새가 될 것. 천하의 큰 일을 이룰 때는 반드시 그 경로에 어려움이 따르는 법이다. 문제는 기회를 통해 우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위기는 동시에 위험과 기회를 의미한다. 풍랑 중에 항해의 기술을 배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성장도 할 수 없다. 기회는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 기회는 문제의 가면을 쓴 축복이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없다. 호랑이 굴의 깊은 곳에서, 호랑이 굴의 입구에 서서 바람이 선선하게 얼굴을 스치네. 내 앞에 펼쳐진 어둠과 불확실성, 그러나 그곳에 숨겨진 보석을 알고 있으리.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귀를 찔러 두려움이 가슴을 조여오지만 굴 안의 그림자 속에는 꿈과 희망, 도전의 기회가 있다네. 호랑이 새끼를 잡기 위해선 위험을 감수하며 진심을 다해 도전하리. 때론 상처와 실패가 기다릴지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것은 무엇보다 값지니라. 호랑이 굴에 들어갈 용기를 가져라. 기회는 두려움을 이겨낸 자에게 주어진다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진정한 성공의 기쁨을 모른다 하리. 이제 나는 담대하게 걸음을 내디뎌 어둠 속의 굴로 나아갈 것이요. 호랑이 새끼를 향한 이 도전의 길, 나의 운명과 꿈을 향한 여정이니라.